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과정 여러분들과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작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신역동 이론 프로이센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마지막 개인심리이론 아들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 아주 작은 마무리 끝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큰 마무리 사회복지사 1급이라는 합격이라는 그런 마무리 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배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분석심리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그 뒷부분, 정신 발달 단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죠? 정신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라고 해서 중년기라고 했어. 중년기만 기억해 두라고 했었고요. 왜 중요해? 이때 자기 실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기 실현, 개성화. 예, 그래서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었고요. 그죠? 예, 기억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것이 이제 정신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몇 개? 8개 있었죠. 그래서 외향적과 내향적을 축으로 해가지고 사고형, 그 다음에 논리적, 그 다음에 감각형, 그 다음에 감정형, 감각형, 직관형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총 8개 과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8개. 우선 사고형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했어요? 원칙, 그렇죠? 논리적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감정형은 어떤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감각형은 어떻다고 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했죠. 왜? 오감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오감을 중시하다 보니까 현실적이라고 했었고요. 일처리도 상당히 꼼꼼하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직관형 같은 경우는 오감 플러스 영감, 직감, 그렇죠? 이게 6가지가 돼 있어서 육감이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일처리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융의 분석심리이론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마쳤고요. 자, 오늘은 아들러 개인심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아들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 아들러 같은 경우는 그 5남 2녀, 7남매죠. 7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병약했대요. 여러 가지 몸도 약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부모님이 어떤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밑으로 누가 나타나서 동생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동생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누구한테 빼앗겨? 동생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어떤 마음의 상처를 얻었었나 봐요. 뿐만 아니라 형이나 친구로부터 얻는 병약하니까, 약하니까 어떤 열등감을 갖게 되었고요. 이러한 열등감을 어떤 아버지 격려로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됐지요. 예,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아왔던 거를 쭉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자기가 가졌던 열등감, 어떤 그 친구나 형으로부터 가졌던 열등감이나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또 출생 서열이나 사회적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개인 심리 이론이에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관 나오죠? 인간관은 이제 계속해서 프로이트에서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제 여기부터 보죠. 전체적, 통체적.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 통체적? 전에 그렇죠? 융에서 배웠던 거죠. 우리 정신 공간에 여러 가지 나뉘어진,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다,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 통체적. 그렇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세요. 통체적, 통체적.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보았다. 구분된 게 아니야. 구분된 게 아니야. 유기체로 인식하는데 공헌을 하신 분이 아들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론적 존재라고 나오는데, 목적론적 존재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즉,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행동한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 미래지향적, 미래형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창조적 주관적이야. 창조적 주관적. 여러분들 창조적이라는 거는 앞에 여러분들 에릭슨에서도 했었죠. 그런데 이거를 더욱더 강조하신 분이 여러분들 아들러입니다. 아들러. 창조적 인간 같이 기억해도 옆에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창조적 인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다는 얘기야? 주관적 인간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자신만의 삶을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삶을 창조해 나간다는 얘기야.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런 창조적인 힘이 인간의 본성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기도 하고요. 또한 주관적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어떤 생활 양식을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능동적이라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했었어요? 수동적 인간인데 능동적 인간으로 아들러는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인간관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 어때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결정론적, 그렇지,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요. 수동적인 거에 인간이었었는데, 점점 뭐 사회의 영향을 받고, 뭐 어떻게 전체적이고 이러다가, 나중에 뭐로 바뀌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 자기 삶을 주관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인간으로 뭐 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변모했어요. 그죠? 어떤 인간의 발달 단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이제 발달된 거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러한 어떤 변화를 갖고 왔다라는 거 우선 정신역동 이론에서 첫 번째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겠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아들러는 창조적 인간, 주관적 인간이다. 이거를 주장했다. 이거를 강조했다. 라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주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열등감이 나오네요. 열등감, 보상, 우월성. 예,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뭐 깊은 이해까지는 지식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거의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 열등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등감, 개인의 성장은 열등감을 뭐하는 데서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 성장은요,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대요. 열등감을 극복하는. 열등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죠? 어떤 뭐 위험에, 봉착했을 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때 우리가 흔히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나보다 한 6개월 정도 늦게 공부를 시작한 아이가 딱 시험을 딱 쳤는데 걔는 합격하고 나는 떨어졌어. 와, 이거 엄청난 열등감을 갖게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엄청난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이런 열등감은 여러분들
누가나 갖는 보편적 감성입니다. 알겠죠? 예. 이런 열등감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극복하려고 할 때 개인은 성장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극복합니까? 예? 극복합니까? 아마 극복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들러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항상 좀 더 나아지길 원한대요. 좀 더 발전하기를 원한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열등감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극복을 시도한다라는 얘기야. 즉 무언가를 추구하는 행동 동기가 되는 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열등감이라는 얘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아들러 말씀이에요. 알았죠? 아주 초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정신과 닥터니까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열등감이라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어떤 성장 동력이다. 성장 동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 기능으로, 여러분들 긍정적 기능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보상이란 건 뭐냐면 그냥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열등감이 있어. 응? 그러면 열등감이 내가 이제 시험에 떨어졌어. 그럼 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쟤보다 내가 나은가 뭔가. 그랬더니 나는 공부하다가 공부는 한 10시간에 그런데 처음 10분 공부하다가 한 50분은 음악 듣고 아니면 모바일 게임하고 또 밥 먹고 일어나서 또 한 10분 공부해. 즉 뭐가 없어? 집중력이 없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좀 더 집중력 있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하고 집중력 있게.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 뭐 한다고 하는 거야? 보상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보상이라는 거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우월성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걸 깨달았어. 응? 그러니까 나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았어. 깨달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우월성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보상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우월성을 추구한다는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둔데 너무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여러분들 뭐니 해도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을 주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 열등감. 응? 그 다음에 인간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무의식적 건전한 반응, 즉 어떤 신체적 기술적 이런 것들 부족한 거를 충족하려는 시도, 이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월성을 추구한다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 부족한 점을 메꿔야죠. 그거를 노력하는 것. 노력하는 거를 우리는 우월성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월성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우월성을 추구했어요. 남들보다 좀 더 향상된 나를 발견했어. 응? 남들보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월성은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거 모두 나타난다. 자, 우월성이라는 거, 요거 하나 개인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우월성을 추구한다는 건 일종의 개인적으로 개인을 자기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향상됐어. 근데 잘못하다간 이게 뭐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만심으로도 빠질 수 있잖아. 그지? 자만심으로도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 모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월성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 생활에 아주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주요 개념 열등감, 보상, 우월성 추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뒤에 거 보도록 하죠.
자, 사회적 관심 나옵니다.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래요. 사회적 관심은 사회 공헌을 하는 거죠. 사회에 공헌하려는 어떤 성향을 나오는 건데 선천적입니다. 하지만 기억해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개발이 필요해요. 즉 누구나 똑같이 나타나긴 하지만 똑같이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죠? 예, 선천적이지만 의식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의식적인 개발. 그러면 이 개발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가 누구야? 어머니야.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가 막 봉사활동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뭐가 많냐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요. 예?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둘 건 여러분들 외울 거 없어요. 개발이 필요한데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가 어머니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부모, 그 부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사회적 관심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등감, 보상, 우월성, 추구.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적 관심. 자, 정리됐죠? 자, 그 다음 생활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양식. 이거를 성격과 같이 연결을 해서 기억해 두세요. 생활 양식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 목표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죠? 그 다음에 자아의 개념 역시 사람마다 달라요. 또 성격도 다르고요. 개인에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른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거를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거야. 생활 양식. 이 생활 양식을 아들러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성격이라고도 표현해요. 성격에 따라 생활 양식은 어떻다라는 얘기야? 다 다르다라는 얘기야. 됐죠? 자, 거기에 따라서 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예, 잘 안 보여. 아이고. 예, 이 선배가 이제 실력이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여러분들 그 노트 잘 보고서 한번 봅니다. 우선 사회적 관심이 낮고요. 활동 수준이 높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지배형.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이 중간인 거를 획득형 내지는 기생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회적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이 낮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피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 높아.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고 이런 거를 사회적 유용성이라고 하지요. 자,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목에서 당연히 이 사회적 유용성이 가장 어떻게 좋은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형 봅니다. 사회적 관심도 낮고요. 활동 수준은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독단적이겠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격적이겠죠. 지배형. 그렇죠? 그래서 독단적이고 공격적입니다. 타인을 배려할까요? 안 할까요? 타인 배려도 안 합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지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형. 자, 그 다음에 획득형, 기생형 봅니다. 기생형이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생적으로 외부와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야. 늘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늘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의존 생활을 하죠. 그죠? 우리 이런 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에 의존해서 살지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독립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지? 예, 독립해서 사는데,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제 부모에 의존하고, 부모의 기생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 지금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획득형, 귀생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회피형입니다. 회피형. 자, 다 낮아요. 다 낮아. 그러면 참여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다 안 해. 예. 모든 문제를 다 회피합니다. 회피해. 왜? 뭐 하면 잘못하면 실패할까봐.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야. 실패를 두려워.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런 성향을 회피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피형.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용성. 다 좋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상당한 건강한 사람의 일종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선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배려심 많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인생 과업을 위해서 아니면은 사회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협동심도 높고요. 그죠? 뭐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고. 그죠? 모든 게 다 좋아. 건강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표본. 이거를 사회적 유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에 따라서 요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또 하나 기억해 둘 것은 이러한 성격은 유아기 때 거의 형성이 된다는 얘기야. 4, 5세 때 형성 후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건 프로이트 성향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선배도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요즘도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교수님이나 학자님들 말씀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격이나 무슨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언제 형성된다? 유아기 때 형성된다라고 해요. 알았죠? 예, 그게 대세야. 우선 머릿속에 그거를 기억해 둡니다. 아들러까지도 성격은 거의 언제 영유아기 때 완성 안 하더라도 거의 형성이 된다. 거의 변하지고서 성인기 때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억해 두고 현대까지도 그 이론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활 양식, 성격 요 네 가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창조적 자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창조적 자아. 한번 이선배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전, 환경 조건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 자신의 생활 양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능력. 한마디로 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성격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신에게 적합하게. 환경을 창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죠? 이 창조적 자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들러가. 그래서 이 창조적 자까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합니다. 가성적 목표.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야. 그런데 현실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목표입니다. 가상적 목표야. 그렇죠?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뭐를 추구한다는 얘기야? 미래를 추구한다는 말하고 똑같겠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가상적 목표를 두고 그거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지요. 자, 그러고서 이제 성격 발달 봅니다. 여러분들 정신역동 이론 여러 학자분들 지금 많이 공부했는데 이 아들러 이 분께서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가족 형상이나 가족 구조나 출생 순위에 개인의 성격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배가 소두의 아들러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죠.
그죠? 동생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랑에서 밀려나고 열등감 갖고 막 이렇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출생 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기 뭐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우선 뭐 첫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모든 사랑과 관심을 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일반적으로 버릇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넘버원.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합니다. 막 규칙과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죠. 위정자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위정자와. 예, 이게 첫째 아이의 어떤 성격이고요. 둘째 같은 거, 둘째 아니면 그 중간에 태어나는 거, 막내 그 중간에 태어난, 요런 이제 그 형제들 같은 경우는 우선 형, 동생들한테 치이지요. 예? 이 형, 동생들한테 어떤 자극을 받고, 그래서 형, 동생들한테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형, 동생이 어떤 그 경쟁자야.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제 밥을 이제 한잔 차리죠.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한 식구가 이제 다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제일 먼저 이제 누구한테 이제 고기 반찬이 있으면은 장남부터 아버지 주고 제일 먼저 아버지 주고, 그 다음에 장남 주고요. 우리 막둥이 주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들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경쟁해야 되는 거야. 경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뒤처지면 어떻게 반항하기도 하고요. 꿈도 어떻게 꿉니까? 매일 달리는 꿈을 꿉니다. 알겠죠? 예, 이런 성격을 갖고 나오는 게 이제 중간에 끼인 이제 형제들 이렇고요. 막둥이 같은 경우는 어때? 막둥이나 외동 같은 거 응석 빠지죠. 자기밖에 몰라. 모든 것도 역시 비슷하죠. 장남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어떤 성격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어떤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족 치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집단사회에서 이건 나중에 공부합니다. 알았죠? 나중에 공부하니까 가족 치료에 영향을 주고요. 집단사회에 영향을 준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고요. 아들러 이론의 창조적 자아 개념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집단치료에 영향이 된다. 집단치료, 가족치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우선 대강 뭔지 알았죠? 이런 것들 출생순위 이런 거 나오니까 어떤 집단, 가족치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만 알아도 나중에 두 번 보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이해될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 이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구조다 발달 단계 개념이 없다. 위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병적 열등감을 일으키는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열등감 할 때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뒤로 빠졌어요. 뒤로 빠졌으니까,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병적 열등감이, 병적으로 열등감이 발생을 하는 거야.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신체적 결함입니다. 이제 약한 사람들이야. 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더라도요, 어떤 습득이나 습달이 굉장히 늦죠. 그죠? 이렇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병약하거나 허약한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병적 열등감이 신체적 결함이고요. 그러니까 약한 아이들이야, 나타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과잉보 응석이죠. 과잉보 응석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막둥이 같은 경우, 너무 모든 걸 다 해줘버렸어,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뭐 별거 다 해주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중에 사회에 독립해서 나왔을 때 어떤 좌절이 발생하면 그거를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런 어떤 열등감이 발생을 하고요. 이거를 양육태만 방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측에서는 이게 뭐 거부를 당한 아동 이렇게도 나와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방임해서 자라난 아이들이나 부모로부터 이제 거부를 많이 당한 아이들, 안 돼 막 이렇게 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병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이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에서 이제 병적 열등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요. 알았죠?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고.
자, 그러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6회 문제고요. 자, 열등감은 보다 나은 자기 완성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다고 했어요? 성장 동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벌써 틀렸네. 1번 벌써 틀렸습니다. 의지를 약화시키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맞죠? 그죠? 예,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맞고요. 사회적 관심은 가족관계 및 아동기 경험이 맥락에서 발달한다. 사회적 관심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개발은 어떻다. 부모의 관심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3번 맞고요. 4번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 존재이다. 맞죠? 창조적 자아. 출생 순위, 가족의 크기 등은 개인의 성격 발달과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아들러의 생활 양식 유형 중 지배형은 어떻다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적 관심은 낮고요. 활동 수준은 높아요. 그죠? 자, 봅니다. 1번. 사회적 관심은 낮고요. 활동 수준은 높고 독단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아, 벌써 나왔네.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예, 고르는 거. 그러면 18번에 1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2, 3, 4, 5번 뭔지 한번 보죠.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높아.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인생 과업을 완수한다. 사회적 유용성. 자,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낮다. 두 개 다 낮다요. 성공보다 실패를 두려워한다. 실패를 회피해요. 무슨 형? 회피형. 자, 4번. 기생적인 방법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그러면 여러분들 획득형 그냥 나왔네. 그지? 획득형.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기생형 내지는 획득형. 사회적 관심이 많고 활동 수준이 낮으며 타인의 안녕에 관심이 많다. 사회적 관심이 많고 활동 수준이 낮으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4번, 5번도 틀리고요. 자, 그럼 18번의 정답 1번입니다. 19번. 아들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의 문제입니다. 인간 행동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아들러는요, 인간의 창조성과 주관성을 강조하죠. 그죠? 자, 1번. 옳지 않은 거네요. 왜 다 1번이야? 그러면 1번. 자, 틀렸고요. 자, 2번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 그렇죠? 정신 공간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하나에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커다란 통일체로 봤죠. 그죠? 전체적. 그 다음에 총체적.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하고요. 3번 출생 순위는 생활 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 양식이라는 건 우리 성격이라고 기억해두라고 했었죠. 출생순위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성격과 영향을 미치고요.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이지만 의식적 개발을 필요로 한다. 맞습니다.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누구다? 부모.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성장과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9번의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죠? 예, 우리 프로이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릭сон, 융, 그 다음에 아들러까지 끝났습니다. 공부하고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충분히 할만하죠. 예, 항상 뭐가 처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끝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마무리는 뭡니까? 합격입니다. 1차 합격. 여러분들 1차 합격할 때까지 이 선배는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지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